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자체 방정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내가 알고 싶은 점이 있으면 알고 싶은 점은 항상 x, y라고 놔야 되거든. 그리고 x, y의 관계식을 얻어내면은 그게 자체 방정식이야. 자취라고 하는 말은 모양새를 얘기하고요. 지금은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는 점의 자취가 알고 싶습니다. 두 점에서 같은 거리는 점의 자취를 알고 싶다면 마이너스 2,1이라는 점 A점 좌표하고 2,1이라는 점 B점이 있습니다. 근데 두 점 사이에 같은 거리는 점은 점 가운데 중점 좌표가 같은 거리는 점이죠. 근데 그 점 말고도 한 여기쯤에 위치한 점에서 여기까지 길이의 값이랑 여기까지 길이의 값이 똑같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점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A점, B점에서 거리가 같은 점들은 한두 개가 아니고요. 여기 거리하고 여기 거리가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P라고 하는 A, B 두 점에서 거리 같은 점들의 모임은 이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인상에 있는 모든 점은 A, B에서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을 우리는 A, B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자취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이런 점들의 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들을 알고 싶기 때문에 x, y라고 놓을 거고요. x, y라는 점에서 a점까지 길이와 x, y에서 b점까지 길이를 똑같다고 놓고 풀 겁니다. 그러면 P에서부터 A까지 길이의 값이랑 P에서 B까지 거리를 똑같다고 놓고 풀 건데 어차피 루트가 있으면 싫으니까 제곱해가지고 루트 없이 풀겠습니다. P에서 A까지 거리의 값은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인가요? 그 다음이 PB의 값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해되시는 거 맞아요? 어차피 X제곱 Y제곱은 소거될 거라서 1차항들만 쓰겠습니다. 4X 플러스 4의 값이랑 우변 값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서 2항해주면은 8x의 값이 0인가요? 8x가 0이니까 결국 남은 거는 x는 0이고 x는 0이면 y축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선의 자취의 방정식은 x는 0이라고 하는 게 a, b 두 점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의 자취, 알고 싶던 x, y의 관계식입니다. 지금 설명한 게 이해된 거 맞나요? 근데 일반적인 시험 문제들은 딱 떨어진 값으로 나오는데 약간 지저분한 문제가 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충분히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이어서 이해가 될 건데 두 번째 게 답을 쓸 때 좀 실수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걸로 갔습니다. A점에서 P점까지 거리, B점에서 P점까지 거리의 제곱의 합은 C에서 P점까지 거리의 제곱의 합의 제곱의 값이랑 두 배랑 똑같습니다. 얘네가 똑같았을 때 P점의 자취가 알고 싶고요. P점의 자취가 알고 싶으니까 일단 P는 X, Y로 놓을 겁니다. 그럼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PA제곱, PB제곱, PC제곱만 구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P 길이 구했습니다. P의 제곱의 값은 X-1제곱, Y제곱. 그 다음 PB제곱의 값은 X-4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이죠?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 값이랑 오른쪽에 있는 CP의 값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X-6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X제곱 2개, Y제곱 2개, 오른쪽에 X제곱 2개, Y제곱 2개가 다 소거됐고 지금부터 1차항과 상수항만 쓰겠습니다. 왼쪽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값이 남을 테고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있을 거고 플러스 6y 플러스 9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12x에 도배한 마이너스 24x 36에 도배했고요. 마이너스 4y에 도배했습니다. 4한테도 도배했고요. 선생님 지금 단순 산수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항하겠습니다. 이항하면은 22x 아니다 22x가 아니다 14x인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4x, 그 다음 6y이고 마이너스 8y니까 플러스 14y인가요? 상수항은 오른쪽에 써볼까? 오른쪽에 80 있었는데 좌변에 있는 숫자가 26? 80에서 26 빼야 되나? 빨리 해. 24. 약분한다면 2로밖에 약분 못할 것 같은데? 그럼 7x 플러스 7y의 값이 27이 되는 식인가요? 네. y는 하고 써도 상관없죠? 네. 근데 y는 하고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찾는 xy의 자체 방식이고 그 직선, 이거는 직선이죠? 1차식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방금은 답을 이렇게 식으로 쓸 건데 두 번째 거는 나중에 이 유사한 문제를 만났을 때는 답으로 쓰는 게 매우 곤란한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일단은 문제 요구한 거는 방금 전에 거는 A점, B점, C점 좌표를 점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문제거든. 하지만 지금 풀려는 문제는 A점과 B점의 위치는 모릅니다. A점, B점의 위치를 모르는데 단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만큼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요구한 거는 A점의 위치하고 B점의 위치를 모르지만 A하고 B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다고 한다면 그때 P라는 점의 모양새는 어떤 모양새인지를 말로 잘 설명해 보세요라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특이한 점은 A점과 B점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A점, B점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리가 6만큼 떨어져 있는 임의의 점 A점, B점을 잡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거리가 6만큼 떨어진 점은 원점하고 6,0을 잡아도 되는데 마이너스 3,0이랑 3,0이라고 A, B점을 잡아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원래는 문제는 A점, B점의 좌표는 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어떤 말을 하는지 P점의 자체를 알기 위해서 A점과 B점은 단지 거리가 6인 점으로 임의로 우리가 지금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답을 쓸 때는 우리가 잡은 임의의 점 마이너스 3,0과 3,0은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편의상 잡은 점인 거지 답을 쓸 때는 이 마이너스 3,0과 3,0을 가지고 언급하면 안 됩니다. 일단 풀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AP제곱의 값을 구할 건데 AP의 제곱의 값은 P점을 x, y라고 놨으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인가? 네.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에서 BP의 값인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제곱을 빼려고 합니다. 그럼 빼게 되면은 좌변값이 뭐가 남죠? 6x에서 마이너스 6x를 뺐으니까 12x 남니? 그 외에는 x제곱, y제곱, 9까지는 다 지워지는 거죠. 이거 아까 산소다 나는데 x제곱하고 9하고 x제곱 9, y제곱, y제곱은 소거됐고 남은 건 12x가 남은 것 같아? 오른쪽이 10입니다. 그럼 결국 남은 거는 x는 1인가요? 그럼 답을 x는 1이라고 쓰면 안 돼. 이거는 우리가 A점과 B점을 특정했을 때 x는 1이라고 하는 이 세로선인 거지. x의 값은 1이라고 하는 선이 지금 자체 방정식인 거죠? 네. 내 말 이거 맞나요? 네. 그거는 A점, B점을 특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x는 1이라는 답이 나왔던 것 뿐이고 우린 답을 서술할 때 이렇게 서술해야 될 것 같아. 임의의 점 A점과 B점에 대해서 A, B에 대해서 두 점 사이 간격이 6칸인데 두 녀석 점의 2대1 내분점 좌표에서 여기 지금 4칸하고 2칸이겠죠? 네. 그래서 2대1 내분점을 지나면서 선분 AB와 수직인 선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AB가 숫자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 점에 대해서 2대1만큼 떨어진 점에서 내분점에서 선분과 수직인 선입니다. 이렇게 답을 말로 쓰셔야 됩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자, 자체 방식은 책에는 자체 방식은 본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센 수학 풀이를 하겠습니다. 센 수학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을지 살짝 걱정은 됩니다. 진도를 못 나간 일이 생길까봐. 숙제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수월했죠, 숙제하기에? 자, 소요된 시간을 얘기해 봅시다. 8시간. 저는 4시간. 4시간. 아이는 6시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훨씬 짧은 시간 내에 숙제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공부는 머리가 좋아야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머리를 좋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 머리가 좋아진 사람은 언제든지 IQ가 계속 올라가거든? 선생님 살아보니까 27, 28대가 머리가 피크였던 것 같아. 머리가 되게 잘 돌아가다가 이제 머리가 썩어가는 중이야, 지금. 근데 니네보단 좋을 것 같아. 자, 풀어드릴 게 몇 번인가요? 저는 20번. 20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20번보다 앞에 있나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상의 점 A점 좌표는 0,10입니다. 근데 A점에서 몇 초 3의 속력으로 Y축을 따라서 아래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초당 3씩 움직이면은 T초에는 3T만큼 움직이겠네? 네. 근데 밑으로 내려온다네.
그러면은 t초 후에 A점의 좌표가 뭐가 될지 혹시 알 수 있을까? 네. 밑으로 3t만큼 내려왔으니까요. 원점에 출발해서 몇 초 4의 속력으로 움직인다면서. X축 방향 오른쪽으로. 그러면 t초 후에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럼 Y축에 있는 점이지 X축에 있는 점이 아니잖아요. 네. B점 좌표의 값은 4t,0입니다. AB가 동시에 출발해가지고 두 점 AB 사이의 거리가 최소였을 때 그 가장 짧은 길이가 몇인가요? 가장 짧은 길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하고 싶은 건 시간 t가 아니고요. AB의 길이 중에 최소값이 알고 싶습니다.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생각인데 AB의 제곱의 값이 2차 함수인 것 같은데 16t제곱 플러스 10-3t의 제곱인가요? 그럼 전개했더니 25t제곱 마이너스 60t 플러스 100 2차 함수네. 대칭축에서 최소값을 가지는 거 아닌가? 대칭축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요? 그럼 50분의 60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6인 것 같은데? 그럼 t한테 마이너스 5분의 6만 대입하면은 그게 우리가 찾는 최소값이겠네. 이 말이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마이너스 5분의 6만 t값한테 대입해서 답은 이 숫자의 루트를 씌운 걸 답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해된 거 맞나요? 근데 선생님 이거 대입해서 산수하는 게 무의미해서 산수 안 하려고요. 괜찮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28번. 28번은 이게 학교 시험에 출제됐을 때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 문제 유형이거든? 엄청 많은 애들이 틀려가지고 오더라고, 대체적으로. 4개의 루트 값이 있는데, 첫 번째 루트 값은 쌤이 P점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첫 번째 루트의 값은 0,0하고 거리 아닌가? 이게 지금 첫 번째 밑줄 친 거죠. 두 번째 건 3,4하고의 거리인가? 세 번째 건 6,-2하고의 거리? 마지막 거는 1,-2하고의 거리인 거지. 이해된 거 맞나요? P점과 이런 4점 사이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좌표 평면상의 4점을 일단 찍어놓고 출발해야 되겠다. 좌표 평면상에 원점도 있고 6,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하면 여기다 찍을까? 3,4 그 다음에 1,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근데 P점은 좌표 평면상에 어디는 존재하는 점이거든? 근데 P점이 어디 있으면은 내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될지가 궁금한데 선생님은 이 점을 A, B, C, D라고 한다고 설명해 드릴게요. 누가 A, B, C, D였냐? A, B, C, D입니다. 근데 P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만약에 여기쯤에 P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더하기 PD가 필요한가요? 4개의 길이의 합의값이 필요한 거죠. 현주 지금까지 되시는 거 맞나요? 그러면 4개의 길이의 값이 최소가 나오려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되는 길이의 값이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만약에 D점, B점이라는 점이 있는데 P점 좌표를 찍은 다음에 이 두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P점은 움직일 수 있는 점이고 B점과 D점은 고정된 점이라고 했을 때 P는 움직일 수 있어. 근데 두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방법은 일직선으로 연결됐을 때가 최소인 것 같은데 여기 위에 P점이 있을 때가 꺾어가는 길이보다는 다이렉트로 가는 길이가 짧을 거니까.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찾으려고 하냐면 지금 PA, PC, PD 이런 길이의 합의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점 좌표는 크로스로 점과 점을 연결했을 때 만나는 교점 좌표가 P점이 됐을 때가 PA, PB, PC, PD의 값은 합의값이 제일 짧을 겁니다. 그 말이 납득이 되셨나요? 네.
그래서 크로스로 연결한 다음에 교점이 P점이라고 할 건데, 그럼 결국은 내가 구하는 건 지금 P 더하기 PC 더하기 PB 더하기 PD의 값의 최소값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두 개 합의값의 최소값은 그냥 AC의 길이고, 이 두 개 합의값의 최소값은 BD의 길이인 거죠? 네. 그래서 AC 길이 구했습니다. AC 길이의 값이 루트 40? 루트 40이니까 그 다음에 BD의 길이를 구했더니 2칸, 6칸? 이것도 2루트 10인가? 그 답이 4루트 10이 답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45번. 맞게 들었나요? 네. 45번은 정삼각형 ABC에서 변 BC 위에 한 점 P점에 대해서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의 합의값이 최소되도록 하는 P점은 BC를 M대으로 내분한 점입니다. 그때 서로 소거되는 두 개의 자연수 M에 대해서 M 플러스 N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삼각형이 있는데 변 BC 위에 한 점 P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ABC라고 합시다. P점 좌표의 값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문제 요구하는 길이가 AP 길이의 값하고 BP 길이? 여기 길이의 합의 값이 최소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네? 그럼 이 두 군데의 길이의 합의 값이 최소가 되려고 하려면 한 변의 길이에 대해서 문제가 언급이 없다. 나는 P점 좌표가 어딘지 모르는데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 편의상 A, B, C,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특정한 점의 좌표로 놓을 생각이거든? X축과 Y축을 잡았습니다. X축과 Y축은 A점 좌표가 꼭지점이 Y축 위에 있도록 중점 좌표가 원점이 되도록 지금 점의 좌표를 설정했거든? 한 변의 길이의 값은 2라고 설정하는 게 나중에 분수가 나오지 않아서 편리할 것 같아. 지금 한 변의 길이의 값을 다 2라고 놓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한 변의 길이 2라고 한다면 B점, C점 좌표를 뭐라고 할 거야? 네, C점 좌표는 1,0이라고 할 거고 네, B점 마이너스 1,0이라고 잡을 겁니다. 문제는 ABC의 점의 좌표를 주지 않았지만 내가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ABC의 점의 좌표를 잡는 중입니다. 정삼각형의 높이는 누굴까요? 그렇죠. 2분의 루트 3이니까 거기다 2를 대입했더니 높이는 루트 3인가요? 그럼 A점 좌표의 값은 Y축에 0, 루트 3이 되겠네. 이 상태에서 P점의 좌표의 값을 인지하려고 합니다. P점 좌표는 X축에 있습니다. P점 좌표는 X축에 있으니까 P점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X, 0이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얘기하는 이 값이 최소였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저걸 계산하려고 하는데 AP제곱의 값이 누구죠? X제곱 더하기 3인가요? 네. 그 다음 BP제곱의 값은 X 플러스 1의 제곱인가? 네.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 거 빼서 제곱해야 되니까 이 값이 최소였으면 좋겠습니다. 전개했습니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예요? 네. 대칭축이 누구죠? 네, 그러네요.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앞으로 대칭축은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암산해서 얘기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알게 됐네.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지금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의 값이 최소가 되려면 그 P점의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위치해야 된다고? 이해된 거 맞아요? 그때 문제 요구한 거는 BC를 몇 대 몇으로 내보낸지 물어봤잖아. 여기는 2분의 1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는 2분의 3만큼 떨어져 있는 건가? 그래서 1대 3이라고 답하라고 자연수로? 되신 거 맞아요? 네. 그래서 합의값은 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니네 살짝 발시려 올 것 같은데? 춥나요? 좋습니다. 너는 괜찮은데 47번? 선생님 하나만 부탁 좀 하자. 몇 번을 모르시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선생님이 대묻지 않게끔 정확하게 발음 좀 해주실래요? 계속 대묻는 게 괴로워서요. 자, P점과 Q점이 있습니다. PQ라는 선분을 K 대 3으로 내분한 점의 좌표가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내분한 점의 좌표만 구해서 대입해가지고 등호가 성립하도록 한 K를 구하면 되는 거라서 단순 산수일 것 같아요. 일단 내분점 구하고 있습니다. X좌표 구하는 중이고요. 대각선끼리 곱해야 되겠네요. 분자의 값은 2K 마이너스 9. 그 다음 녀석의 거 Y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4K 마이너스 3인가요? 그 점의 좌표가 좀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자. K 플러스 3분의 2K 마이너스 9하고 K 플러스 3분의 이걸 집어넣게 되면은 등호가 성립했을 때 위에 있는 거죠.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할 때 좌변값은 K 플러스 3으로 통분하려고요. X한테 대입했고요. Y는 2배에서 대입하고 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분자 있는 값이 CK-15? 양변에 K 플러스 3을 곱했고요. 이항했습니다. 9K가 18이라고요. 그래서 K값은 2가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이죠? 57? 57번은 세 점에 대해서 P제곱 플러스 PB제곱 플러스 PC제곱의 합의값이 최소되도록 하려면 그 점은 바로 무게중심인 걸 설명하세요. 쌤이 이 값에 대해서 이어서 쓰는 중입니다. P점 좌표는 누군지 몰라서 P점은 X, Y라고 하려고 하는데 PA의 제곱은 X-X1의 제곱 플러스 Y-Y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PB의 값을 제곱하게 되면은 X-X2의 제곱 Y-Y2의 제곱이죠. 이제 PC의 제곱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된 거 맞죠? 근데 선생님이 이걸 전개하게 되면 먼저 윗줄에 있는 거 먼저 전개할 생각이거든? X제곱은 3개 있습니다. 그 다음 1창의 값은 이런 1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항의 값은 X1제곱 플러스 X2제곱 플러스 X3의 제곱의 값이 상수항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Y의 값도 전개하게 되면 여기는 X만 알파벳이 Y로 바뀐 녀석이 하나 더 있을 겁니다. 한 줄이. 내 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Y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똑같은 거고 X만 Y로 바뀌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X라는 문자에 대한 이차함수입니다. 난 대칭축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대칭축이 누구죠? 대칭축 누군지 아시지 않나요? 그 대칭축이 플러스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인가요? y도 마찬가지겠네. y도 대칭축의 값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무균심점의 좌표에서 최소값을 갖습니다. 근데 이 성질을 기억하면 나중에 시험 문제가 야, 이런 p값이 누군지 구해. 얘가 최소에는 p값을 구해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여기다 대입해서 산수 안 하겠네.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최소되는 경우가 무게중심일 때 최소인 걸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무게중심을 구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66번이요. 66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니네 추울 것 같은데 약간 썰렁한데 지금? 괜찮아? 66번 때문에 이 얘기를 좀 합시다. 가계이등분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니네가 지금 선생님이 몇 번 수업을 해보니까 너희가 가진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거든?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린 녀석의 값은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요점 D점은 각을 이등분한 선과 만나는 교점을 D점이라고 잡았거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AB 대 A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BD 대 CD인 건 아시죠? 그죠? 이건 애들이 잘하더라. 가운데 있는 선이 각의 이등분선인데 각의 이등분선이 선분 BC 위에 있으면
이건 애들이 틀리진 않더라고. 이건 영원히 기억하는 편인 것 같아. 하지만 보통 기억을 못하는 건 뭘 기억을 못하는 편이냐면 외곽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이건 삼각형의 한 내각을 이등분한 선이었고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녀석은 외곽을 이등분한 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 있는 각이 삼각형 ABC에서 내각이거든. 근데 선생님은 이 녀석의 한 변을 연장한 선에 여기 있는 이 각을 우리는 외곽이라고 부르나요? 각 A의 내각이 아닌 각 A의 외곽입니다. 그 외곽을 2등분하려고 해요. 나 열심히 색깔 바꿔서 할 필요가 없는데 색깔 구분 잘 안 되지, 니네 볼 때. 되긴 돼요. 아, 되긴 돼요? 녹화될 때는 색깔이 잘 구분돼 보이지. 자, 여기는 선이 외곽을 2등분한 선이거든? 외곽을 2등분한 선이 만나는 교점을 D점이라고 해볼게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성립하는 공식이 있거든. 이거를 기억하지 않아. 너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이. 기억하지 않아서 보통 선생님도 외우고 있지 않거든? 나올 때마다 그냥 생각할 거야, 그냥. 나올 때마다 생각을 할 건데, 자, 이랬을 때 어떤 비례식이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비례식이 성립하는지 알고 싶은데, 쌤은 AC의 길이랑 똑같은 길이만큼에 해당하는 점의 좌표를 여기다 2라는 점을 찍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AC의 길이하고 AE의 길이가 똑같도록 점 하나만 찍었습니다. 연장선 위에. 그러면 CD라는 선하고 D라는 선의 길이는 똑같을까? 얘네가 똑같으면은 CD의 길이하고 DE의 길이는 똑같을까요? 네. 이 두 삼각형 합동이니까요. 두 변 길이 똑같죠? 네. 여기 선 공통되고 사이각이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두 개는 합동입니다. SAS 합동입니다. 합동이니까 당연히 CD하고 D의 길이는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D라고 하는 녀석에서 여기 각은 똑같은 각인 거네? 그럼 우리가 성립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BD라는 길이 대 D라고 하는 길이가 여기는 두 선의 길이의 비율은 얘가 지금 각의 이등분선이잖아요. 여기 D라는 각이 이등분선. 이 두 개의 비율은 AB하고 AE의 비율과 똑같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은 지금 만들어주는 선이잖아. 똑같은 녀석의 값이 A2라고 하는 길이는 AC랑 똑같다며. A가. A는 AC랑 똑같아요. 그리고 D라는 녀석은 CD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성립하는 녀석의 값은 내가 이 점을 찍지 않았을 때 요게 지금 성립하는 거네? 자, 증명해드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것 같아.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데 맨날 잊어버려가지고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애들이 잊어버려가지고 나올 때마다 다시 설명해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자세히 이제 설명할 수는 없어. 다음에는 다른 걸 배워야 되는데 중학교 거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이 거의 마지막 증명일 것 같습니다. 자, BD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 BD라는 선분의 길이 대 CD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는 여기는 긴 길이 D에서부터 B까지 길이 대 D에서 C까지 길이의 비율은 A에서 B까지 길이의 비율 대 A에서 C까지 길이의 비율과 똑같다고? 여기 대 여기는 여기 대 여기인 거 이해되시나요 지금? 진짜 된 거 맞아요? 근데 문제 풀 때 써먹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면은 이제 멍청한 자기 대가리를 탓하세요. 내 책임이 아닙니다. 과연
바로 써먹을 수 있을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A점, B점, C점, 뭐 원점도 있습니다. 점의 좌표는 숫자로 다 줬고요. 그때 문제가 각 A에 외곽의 이등분선이 있습니다. 각 A에 외곽의 이등분선이 있습니다. 그게 OB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이 C점입니다. C점이 누군지 구하세요. 여기가 외곽의 이등분선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비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비율과 똑같다고요? 그래서 길이만 구하면 되겠네. 원점에서 A점까지 길이 구했습니다. 루트 10인가? A, B 사이의 길이 구했습니다. 루트 5? 그럼 두 개의 길이의 비율은 루트 2 대 1이 길이의 비율인 건가?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원점에서 이 점까지 길이가 루트 2였을 때 B점에서 이 점까지 길이가 1이라는 건가? 그러면 C점 좌표는 OB의 외분점이야, 내분점이야? 외분점. 네, 외분점이네요. 그러니 루트 2 대 1 외분점 좌표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외분점 구하고 있습니다. 몇 대 몇을 빼고 있고요. 대각선끼리 곱하려고 합니다. X좌표 구했습니다. Y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대각선끼리 곱했고 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 게 A고 뒤에 게 B라면서요. A에서 B를 빼라고요? 그럼 앞에 거에 뒤에 거 빼게 되면은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의 값을 뺐더니 3루트인가? 네. 유리어만 남았습니다. 분모의 루트 2 플러스를 곱하면 분모는 2-1이어서 1이고요. 분자의 값은 루트 2 플러스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최대한 이쁘게 쓴다면은 루트 2를 집어넣어 버릴까? 이게 최대한 이쁘게 쓴 것 같은데? 이해됐을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 쌤 이거 기억 안 해. 뭐 나이키 공식을 해서 중학교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뭐 나이키 공식이라고 막 설명하긴 하는데 니네 중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 선생님이? 그런 설명 안 들어봤어요? 근데 선생님도 안 외운다니까? 선생님도 문제 풀 때 외우지 않고 이렇게 선 하나 그어서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 똑같고 여기하고 여기 똑같게끔 그린 다음에 여기가 각이등분선이라고 생각해서 풀어 선생님도. 그러니까 외우는 게 쉽지 않아서 잘 이것까지 외우지는 않고 보통 이거는 만들어서 풀 겁니다. 근데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잘 기억에 남지 않거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71번으로 왔습니다. 71번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개의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세 개의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A, B, C입니다. 근데 가게 크기는 사이가 90도고 A, B, AC의 길이는 2루트이고 BC의 길이는 4라고? 그럼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라는 얘기야? 직각이 되는 삼각형? 여기가 지금 45도짜리라는 얘기구만. 미나는 A 지점을 출발해가지고 C 지점 방향으로 시속 2 루트 2로 걷고 있고요. 승우는 C에서 출발해서 B로 시속 2로 걷고 있습니다. 미나는 여기서 출발해서 C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 미나가 T 시간 후에 어디만큼 가 있는 거야? 여기 길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루트 2T만큼 떨어져 있을 거고 승우라는 애는 C라고 한 지점에 출발해서 B라고 한 지점으로 2T만큼 가 있겠네. 그렇게 했을 때 두 사람 사이의 직선거리 이런 길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맞나요? 근데 여기 길이가 궁금한데 저 길이를 구하려면 점의 좌표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이 점의 좌표를 점으로 잡은 다음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축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기를 x축으로 어디 갔어? 야, 여기를 x축으로 잡았습니다. 여기를 y축으로 잡았습니다. 점의 좌표를 잡아야 되겠는데? 시점을 뭐라고 할래? 그러네, 시점은 2,0이네. B점은 마이너스 2,0이구만. A점은 누구야? 0, 이거 너희 어마어마한 개인기를 가지고 있구나. 자,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아까 밑에가 45도였어? 그럼 밑변 길이하고 높이가 똑같아? 그럼 A점이 누구야? 0,2죠? 네. 선생님 오늘은 착하게겠죠? 충분히 착했습니다. 다음엔 그냥 쌍욕을 할 겁니다. 45도인 거 인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없어진 거거든. 그걸 또 혼나야 돼. 자, 그러면 점의 좌표를 잡을 생각인데 여기가 루트 2t만큼 같다고? 야, 여기가 2루트 2였을 때 2였다며. 루트 2만 없앤 거잖아. 그럼 여기가 루트 2t면 여기가 뭐하고 뭐란 얘기야? 아니, 대각선 길이가 루트 2t거든? 여기 길이가 몇이고 여기 길이는 몇일까? 아니, 루트 2만 지워서 네, tt죠, tt. 그러면 0,에서 밑으로 t만큼 내려갔고 오른쪽으로 t만큼 간 거잖아. 네. 그럼 미나의 좌표를 잡겠습니다. 미나의 좌표는 t, 2-t인 건가? 0,2에서 오른쪽으로는 t만큼 왔고 밑으로 t만큼 갔으니까 네. 네. 이 똥멍청이들. 자, 이 점 좌표를 잡겠습니다. 2,0에서 왼쪽으로 2t만큼 갔다며. 이 점 좌표 누구란 얘기야? 네, 2에서 왼쪽으로 2t만큼 갔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최소화로 하는 뭘 보라고 했더라? 아, 거리의 최소값? 그러니까 이 거리를 구하자 일단. 거리를 제곱한 거 구할게요. 나중에 답에 루트 씌워서 답을 해야 됩니다. 제곱한 값이 3t-2의 제곱 t-2의 제곱인가? 이해된 거 맞아? 전개했습니다. 전개했더니 10t의 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8인가? 선생님 이거 성이 약간 산수 약간 성의 없이 산수해서 확인해 줘야 돼요. 맞아요? 대칭축이 누구야? 네, 대칭축은 5분의 4네요. 대칭축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같은데? 예. 대칭축 5분의 4인가요? 이해되셨어요? 아예 됐어요? 그럼 5분의 4만 대입한 녀석의 값에 루트만 씌우면 답이겠네? 이거 t값 대신에 대입하고 루트만 달아주면 그게 답입니다. 이제 산수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72번. 72번은 xy에 대해서 x하고 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라고 설명하네. 방정식이면 해를 가질 텐데 이런 방정식이 문자가 두 개 있는데 정수라는 조건을 줌으로써 해를 갖다 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문제거든. 근데 이거는 좀 방정식 앞에 공통수하고 원을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동시에 나가는 바람에 지금 앞에 걸 설명을 안 들어가지고 지금 설명은 일단 해드릴게요.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면 원래 이 방정식은 풀 수가 없습니다. 문자가 두 개면 식이 두 개 있어야지만 우리는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남자 한 명에 여자 두 명이 사귀면 뭐라고 부르죠? 너희가 아는 어휘가 없나요?
어장관리. 불륜? 나쁜 짓이잖아. 부정이잖아, 부정. 부정한 짓이야. 이게 부정방정식이야.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만 있으면 이름은 부정방정식입니다. 근데 부정방정식에서 문자가 두 개고 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 대신 정수란 조건을 줌으로써 식을 풀 수 있게끔 합니다. 이때 우리 어떻게 푸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인수분해가 되게끔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단 앞에 있는 두 개는 x로 묶어주게 되면은 y-3이라고 쓴 게 가능한가요? 뒤에도 y-3이 있어야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뒤에는 y-8이 있네? 그럼 양변에 뭘 더해야지 y-3으로 둔갑하는 거지? 양변에 5를 더해줘야 되나요? 선생님이 지금 양변에 5를 더했습니다. 왼쪽도 5를 더했고 오른쪽도 5를 더했습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가능해집니다. 좌변은 x 플러스라고 y-3의 곱이고요. 우변은 5입니다. 그럼 방법은 네 가지가 있겠네? 1하고 5를 곱해서 5가 나올 수도 있고 x하고 y가 정수니까 x 플러스 1도 정수, y-3도 정수입니다. 정수끼리 곱해가지고 5가 나오는 경우는 다 해서 네 가지 경우가 있나요?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러한 x하고 y의 순수상을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걸 만족한 x하고 y는 0하고 8인가? 두 번째 걸 만족한 x, y는 누구지? 4하고 4인가요? 세 번째 걸 만족한 x, y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인가? 네 번째 걸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6이랑 2예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이 네 점 좌표를 우리가 해로 구한 거고 이 네 점을 꼭 지정하는 다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다각형의 둘레의 길이? 그러면 점의 좌표 일단 찍어놓고 출발해야 되겠네? 0,8이라는 점도 하나 있고 4,4라는 점도 있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6,2도 있다고? 이렇게 생긴 다각형이겠네? 이 다각형에 둘레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길이가 필요하잖아. 0,8과 4,4 사이의 길이가 몇이죠? 루트 32, 4루트인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하고의 거리를 재보자. 4,4까지 길이. 여기 길이 몇이죠? 6루트 2? 여기가 마이너스 6,2 하는데 여기도 4루트이고 여기도 6루트입니다. 그래서 20루트인가?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73번으로 갔습니다. 73번은 실수 K에 대해서 이차함수 포물선이 있습니다. 포물선의 그래프하고 Y는 2라고 하는 선이 만나는 교점이 A, B점이고요. 삼각형 AOB가 이등변 삼각형에 들어가는 서로 다른 K값의 개수는 N개 있고 K값의 가장 큰 값은 대문자 M입니다. 그때 N과 M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2차 함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2차 함수로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이 문제는 꽤 어려운 수준에 속하는 문제였을 것 같거든? 포물선은 아래로 블록인 포물선이 있고 최고차항 계수의 값은 1이 되는 포물선이니까 일반적인 그냥 포물선을 그리면 될 것 같거든? x제곱 같은 포물선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때 꼭지점 좌표의 값이 k,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인가? 꼭지점은 아시죠? 근데 이 포물선하고 y는 2라고 하는 선이 만나 생기는 두 개의 교점 좌표가 있는데 두 교점 중에 한 점이 A점, 또 한 점의 좌표를 B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OAB가 이등변 삼각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OAB가 이등변 삼각형? 그럼 AB라고 하는 선의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AB의 길이잖아. 근데 도대체 원점의 좌표가 어디 있어야지 이등변 삼각형이 될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원점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가 y좌표가 마이너스 1에? 이것보다는 위에 원점이 있겠네.
이 점보다는 위에, 꼭지점보다는 위에 있을 건데 원점이 어디 있으면 되려나? 원점이 이런 데 있어도 괜찮나? 이런 데 있으면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나? 또는 원점이 이런 데 있으면 되나? 꼭 OA하고 OB가 똑같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지금은 OA하고 OB가 똑같도록 하는 원점 위치를 지금 추정한 거고 다른 길이가 똑같아도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다른 길이가 똑같아도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건데 여기가 y는 2야? 이 선이? 그럼 이 선보다는 아래에 원점이 있는 거 아니야? x축 위에 원점이 있을 거잖아. 네. 지금 점선이 y는 빵 x축이거든? 이 라인상에만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 건 불가능한 거네? 네. OA, OB가 똑같은 건 이 그림밖에 없을 거고 또 다른 그림은 이런 그림이 있지 않을까? 내 말 좀 이해됐니? 네. 지금은 OA 길이하고 AB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일 것 같고 하나가 더 있겠구나. AB 길이하고 똑같은 녀석의 값은 여기에 원점이 있을 때 하나 더 있겠네?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AB 길이하고 OB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문제 질문은 도대체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그런 K의 값의 개수는 몇 개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현주야 혹시 뭐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 그래서 코를 막고 있는 거야? 자, OA하고 OB가 똑같도록 하려면 원점 좌표가 여기 있으려면 K가 누굴까? 정중앙이었으면 K는 누굴까? 긴 이때는 K가 0이겠네. 그래야지 대칭축의 값 0이 돼야지만 원점에서 OA하고 OB가 똑같겠네. 하나의 K값은 0입니다. 이런 모양새일 때 K값은 0입니다. 그 다음은 원점이 AB 길이랑 똑같은 길이만큼의 원점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원점이 있을 때는 K의 값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또 한 녀석의 값은 한 여기쯤에 원점이 있을 때 K 값도 알고 싶습니다. 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종류는 다 해서 K 값의 종류는 다 해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K 종류는 다 해서 세 가지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M이라는 녀석은 K 값 중에 제일 큰 녀석이니까 원점이 여기 있으면 K의 값은 양수일 것 같거든? 원점보다 오른쪽에 K가 있으면 원점이 여기 있으면은 AB 길이랑 OB 길이랑 똑같아서 원점이 여기 있으면은 K의 값은 음수일 것 같아. 원점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그럼 K 값 중에 제일 컸을 때는 원점이 여기 있을 텐가? 이런 거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지금 요게 필요한 거네. 여기가 X축이고 Y축의 값은 여기가 Y축의 문제를 푸는 중인 거네. 이때 K 값이 알고 싶습니다. 이때 대칭축 K가 알고 싶은데 문제를 뭘로 풀지? 지금은 누가 길이가 똑같다고? OA하고 AB가 똑같은 녀석을 찾았다고 지금? 그럼 여기 길이가 똑같다고 놓고 K 값을 구하기만 하면 되겠다. 되신 거 맞아요? 그런데 A점 좌표를 알아야지 OA 길이 구하고 AB 길이 구할 것 같은데? A점, B점 좌표는 어떻게 구해? A점, B점 좌표는 포물선과 Y는 2가 만나 생긴 교점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는 거니? 두 개를 갖다고 놨을 때 근이 교점의 X좌표인가요? 네. 이해되는 거 맞아요? 그때 X값을 구했습니다. X값이 누구죠?
A점 좌표의 값은 K-2인 것 같고 B점 좌표의 값은 K 플러스 2인가요? 두 개는 다 Y는 1은 선 위에 있는 점이죠? 이게 이해가 되는지 확인 좀 합시다. 아예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길이 구하려고요. AB의 길이가 몇이죠? 네, AB의 길이는 큰 점의 좌표에서 작은 점의 좌표 빼면 되죠? 네, 둘 사이의 거리는 4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원점에서 A점까지 길이 재고 있습니다. 그럼 루트 K-2의 제곱 플러스 4인가요? 두 개 똑같다고 놓고 제곱했습니다. 이때 K값이 최대값입니다. 4를 이용했더니 12 제곱을 없앴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1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1루트 3 그럼 K의 값은 2 플러스 마이너스 1루트 3인가요? 아까 안 구했던 아까 선생님이 원점이 여기 있었을 때 K값이 음수라고 하는 게 그게 2 마이너스 1루트 3인가 봐. 그럼 K의 값은 다 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녀석의 값은 2 플러스 1루트 3입니다. 문제가 더라고 하는 거는 최대값 요게 m이고요. 요게 n인데 두 개 합의값이 필요하겠나? 왜 답이 안 나와? 5 플러스 1루트 3이 왜 없어? 한 개, 두 개. 아, 또 있네. 선생님이 n값을 틀렸네,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이 아까 n이라고 하는 게 3개라고 얘기했지? 여기 한 개, 원점이 여기 있을 때 여기 한 개, 마지막 원점이 저기 있을 때 여기 한 개 이렇게 3개 있다고 얘기했지? 하지만 이런 것도 있구나. 선생님이 놓친 게 원점이 여기 있다면 여기하고 여기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도 가능하죠. 내 말 이해되니? 또 가능한 녀석의 값은 원점이 여기쯤에 있어가지고 여기 길이하고 AB 길이가 똑같은 삼각형도 가능할 것 같아. 그래서 총 5개 있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이게 3개가 아니고 5개고 K의 값은 대칭축의 값이 지금 K인데 원점의 좌표가 제일 왼쪽에 있을 때가 K 값은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K 값은 K값 이거 말고 2개 더 있을 건데 어차피 최대값은 이게 최대값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래서 5하고 이거 2개 더해서 답 2번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77번이라고 들었습니다. 77번은 좌표 평면 위에 A점, B점, C점이라는 세 점이 있습니다. 직선 AB 위에 점 D점에 대해서 D점을 지나서 직선 BC의 평행한 직선이 말이 많다. 그럼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를 잘 이해 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애들 숙제할 때 그림 안 그리고 나서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럼 풀긴 했어? 아니요? 야, 그림은 그리고 출발해야지 왜 그림도 안 그렸어? 보통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 선생님이. 항상 문제가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림은 최소한 그려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2, 3이라는 점에 잡혀 있고 7, 1, 4, 5가 있습니다. B점이 7, 1, A점 좌표가 2, 3, C점 좌표는 4, 5라고? 직선 AB를 연결하세요. 아예 그림 그려져 있니? 직선 AB에 대해서 AB 위에는 D점이 있습니다. D점을 지나고 직선 BC에 평행하다. AC하고 만나는 점이 나 그림 그리다가 한참 걸리겠는데?
D점을 지나고 평행한 직선이 AC랑 만나서 생기는 점이 이 점입니다. D점을 지나고 그런데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과 ADE라고 하는 삼각형의 넓이 B가 4대 1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D점은 A점도 아니고 B점도 아닙니다. 모든 D점의 Y좌표의 고백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까다롭다. 첫 번째 D점 좌표를 이런 데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D점 좌표를 찍었고요. 지금 직선 BC라는 선과 평행한 상태의 선이 있다고 BC하고 평행한 선을 그었습니다. D점에서. 그랬을 때 만나 생기는 교점 좌표가 2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넓이의 비율이 4대 1이라고 얘기했나요? ABC의 비율과 요거의 비율이 4대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D점 좌표는 하나 더 있습니다. D점 좌표가 한 여기쯤에 있을 때 D점의 좌표에서 수선발 내렸을 때 수산이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여기가 2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넓이가 이 삼각형 두 개는 닮은 삼각형 아닌가? 이 두 삼각형은 BC라는 선과 D라는 선이 평행하기 때문에 그 막곡지각이 똑같기 때문에 두 삼각형은 닮은 삼각형입니다. 넓이의 B가 4대 1이면 길이의 B는 몇 대 몇이죠? 네, 2대 1입니다. 그래서 A에서부터 C까지 길이의 값이 2였을 때 A에서 E1까지 길이의 값이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D점 좌표가 궁금하다고 얘기했다고. D점이 D점 좌표 D점에 딴 거 아니고 Y좌표가 궁금하다고 얘기하네. 그러면 Y좌표만 구하면 되겠네. 이 두 점의 Y좌표만. 첫 번째 D2라는 점은 요 점이 중점인 거지. A하고 B의 중점. 그래서 중점이니까 내가 필요한 거는 Y좌표의 평균값만 알면 되겠네. 이 점의 Y좌표는 누구죠? 하나는 구했습니다. 여기가 Y좌표가 3이었을 때 이거의 Y좌표는 2, 이거의 Y좌표 1이라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두 칸이었을 때 여기가 한 칸이라고? 그럼 이 점의 Y좌표는 누구란 얘기야? 끝났습니다. 2하고 4의 값을 두 개 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만 잘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78번으로 갔습니다. 78번이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 한 점 A라는 점이 있습니다. A점을 꼭 지나는 정삼각형의 무균심 원점입니다. 그때 삼각형의 넓이가 36 루트 3이라고 한다면 그때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삼각형의 넓이의 값은 4분의 루트 3 A제곱이기 때문에 한 변 길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변 길이가 누구라는 얘기죠? 네, 한 변 길이의 값이 12라는 얘기네요. 한 변 길이가 12가 되는 정삼각형이 y는 x라는 녀석 위에 꼭지점이 하나 있는데 무균심이 원점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때 a점 좌표를 구하라고? 정삼각형이 있었을 때 한 변 길이가 12면 높이의 값이 몇이야? 그런데 원점의 좌표가 무균심이라고 하니까 무균심 좌표에서 여기 요만큼 길이의 값이 몇이죠? 요것만 알면 끝난 거네. 무균심 좌표 원점에서부터 4루트 3만큼 떨어져 있는 A점의 좌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리는 점선이 y는 x라는 선이고요. y는 x라고 하는 선은 x축과 45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나요? 이 선
위에 A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A점의 좌표가 있고요. 여기가 무게중심이 원점입니다.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공해라. 성공해라. 요런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기 길이가 4루트 3인 거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4루트 3인데 문제는 이 삼각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구만. 이렇게 수선발 내려주면은 내가 지금 그리는 삼각형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가요? 근데 빗변의 길이의 값이 4루트 3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대1 대 루트 1을 알고 있고요. 그럼 4루트 3만 루트 2로 나누게 해주면 되겠다. 저 루트 2로 나누게 해주면 2루트 6인가? 반대로 2루트 6한테 루트 2를 곱하면 4루트 3 맞아요? 그래서 A점 좌표의 값은 2루트 6, 2루트 6인데 이때 XY 좌표의 값을 두 개를 곱해주세요. 두 개 곱했더니 24인가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8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3번이 AB라고 하는 길이의 값이 2루트 3이라고 얘기했고 BC의 길이의 값은 2라고 얘기했습니다. 삼각형에서 BC라는 변의 중점 좌표를 D라고 얘기했고요. AD의 길이의 값은 루트 7이라고 합니다. 그럼 중선 정리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점의 좌표가 D점인데 난 AC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 우리가 삼각형에서 알고 있는 공식이 파푸스 정리, 중선 정리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ABC, M,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누구랑 똑같다고요? AM 제곱, 요게 파푸스 정리, 중선 정리라고요? 이걸 이용하려고요. 지금은 ABC에 대해서 D가 M인 거죠? 그러니까 2루트 3의 값을 제곱한 녀석 더하기 AC의 제곱은 2 곱하기 루트 7의 제곱 더하기 절반 길이가 1인가? 중점이니까? 그 오른쪽이 16, 2항 했더니 4. 그럼 AC의 길이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인 거네, 삼각형 ABC는? 근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각 ACB라는 각, ACB라는 여기 있는 전체 각을 2등분한 선이 있다고? 각 2등분선이. 그럼 이 점은 중점이겠네? 여기가 지금 1대1이니까, 여기도 1대1일 테니까, 각 2등분선이니까요. 그럼 여기가 지금 중점이니까 이 점은 중점인데, R하고 Q의 값은 또 누구야? 이 점은 중점인데, 선분 C라고 하는 녀석과 AD가 만나 생기는 점의 좌표가 P점입니다. 그리고 AP라는 삼각, AP라고 하는 각? 너무 조그만데, A, P 어딨어? P, E를 각을 2등분했다고? 여기 각을 또 2등분했다는 얘기네? 그 연장선과 만나는 점이 R하고 Q가 AB랑 만나는 점, BC랑 만나는 점입니다. 그때 삼각형의 넓이의 값들을 각각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섹션은 두 군데 넓이의 값이 좀 필요한데 P점은 누구야? 이 선의 이름은 뭐야? 이 선의 이름은 뭐야? 중선과 중선의 교점이니까 P점은 누구야? 네, 무게중심이겠네. P점이 지금 무게중심이었을 때 우리가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중선을 연결하고 중선을 연결하게 되면 이게 무게중심인데 무게중심에서는 6개의 넓이가 다 똑같아서 이 점의 삼각형이라는 도형을 손가락으로 딱 받치면 평형이 유지가 됩니다. 지명과 수평으로 될 겁니다. 이 6군의 넓이는 다 똑같은 거 알고 있나요? 네. 다 넓이가 똑같을 건데 내가 필요한 거는 누가 넓이가 똑같은 거냐면
이렇게 중선들을 연결하게 되면 지금 선 연결한 녀석에 의해서 생기는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세 개의 선 때문에 생기는 삼각형의 넓이들은 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 납득하셨나요? 네. 그러면 삼각형 ABC 넓이부터 일단 구하자. 삼각형 ABC 넓이를 알고 있나? 높이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등변 삼각형이었잖아. C2의 길이가 누구죠? 절반은 루트 3. 여긴 중점이어서 이등변 삼각형 중점이었으니까 수선의 발 C가 길이가 몇이죠? 네, 피타고라스 정리 1인 거 구할 수 있죠? 아예 아직 상수 안 했어요? 네. 그럼 삼각형 넓이의 값은 누구야? 네. 2분의 1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1이니까 루트 3이 삼각형의 넓이네요. 그때 삼각형의 넓이 중에 P점에서 이 중선으로 생기는 삼각형 중에 삼각형 PEA라는 삼각형 있죠? 네. 이것도 삼각형 전체 넓이의 6분의 1입니다. 그리고 삼각형 PCD라고 하는 것도 전체 넓이의 6분의 1인가? 내 말 좀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전체 높이의 값이 지금 1이었잖아. 네. 이거 무게중심이었잖아. 네.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이야? 3분의 1? 네. 2대 1이니까 네. 여기가 3분의 1이었을 때 여기가 몇인 줄 알아? 이 초능력자들 손끝에서 이제 레이저 쏘겠죠. 이제 좀 있으면 PA가 몇이냐고요. AD 길이가 루트 7이었어 아까. 네. 요게 PA 길이인가요? 전체 3분의 2만큼이니까? 네. 그럼 이 두 개의 선분의 길이의 비가 1대 2 루트 7의 비율인가? 이해된 거 맞아요? 근데 색칠한 삼각형은 색칠한 이 삼각형 S1이라는 삼각형이 요거였던 것 같거든? S1? 이 녀석은 색칠한 녀석과 색칠하지 않은 요 녀석 있잖아. 두 개의 넓이의 비율은 두 삼각형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밑변의 비율이 넓이의 비율인가? 네.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내가 삼각형 S1이라고 하는 삼각형 PER이라고 하는 삼각형은 6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삼각형 PA라는 이 삼각형의 넓이에 이 중에 1만큼의 넓이인가? 이 말이 납득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득이 됐어? 여기가 1대 2루트 7인데 그 두 개 합한 전체 길이 중에 1만큼의 길이의 비율만큼의 넓이겠죠? 그 다음 녀석의 값은 S2의 값을 이제 구할 차례입니다. S2의 값을 구할 건데 PD의 길이는 몇이야? 욕 좀 해도 돼? 막 시원하게 욕해도 돼? 네, 3분의 루트 7이죠. 그 다음 PC 길이는 몇이야? 네, 3분의 2인가요? 그러면 길이의 비는 지금 루트 7대 2네? 근데 난 지금 S2라는 여기 삼각형의 넓이가 필요한데 여기 넓이가 지금 루트 7대 2여서 여기도 루트 7대인가요? 그러니까 루트 7 더하기 2 중에 이만큼의 넓이인 거네. S2라고 하는 넓이의 값은 6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넓이 루트 7 더하기 2 중에 이만큼의 넓이인가요? 이제 S1, S2는 다 구했어 이제 산수만 좀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설명이 좀 이해는 되지만 문제 풀 때는 답을 구할 때까지 집중력이 없어서 틀리는 문제거든? 풀다가 아이씨 내가 어디까지 했지? 아까 뭐였지? 아까 루트 7도 기억 못하잖아.
가운데 길이가 루트 7인 거 알고 있었는데 아까 3분의 2 루트 7도 바로 계산 못하더만. 그러면은 문제 풀 때 상황에 여러 가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아까 했던 걸 잊어버려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거든. 푸는 동안의 모든 상황은 다 기억해야 돼. 문제는 나누기 하라고 합니다. S1분의 S2를 나누기 하라고? 그럼 이건 나누기 하면 어차피 약분될 거 아니야. 이게 분모인가? 번분수를 계산할 줄은 아시죠? 이게 분모인가요? 네. 이게 분자고? 루트 7 플러스 2분의 4루트 7 플러스 2 유리화하자. 루트 7 마이너스 2를 분자 분모에 곱해서 유리화하고 있습니다. 분모의 값은? 분자 전개하려고요. 먼저 요게 28 빼기 3가? 그 다음이 2루트 7 빼기 8루트 7? 6루트 7? 3으로 약분했습니다. 그때 8하고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숫자를 곱해주세요.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자, 그 다음 또 풀어할 거 얘기해주세요. 끝! 자, 항등식과 방정식. 시간이 너무 없다. 애매하네. 자, 먼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책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란 말이 빠졌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x의 값에 관계없이 x의 값에 어떤 x의 값에 대하여도 이런 말들은 다 x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네 개는 문제마다 매번 말만 좀 바꿔가지고 표현합니다. 다 x라는 문자는 항등식으로 인지할 겁니다. 항등식은 되게 쉬워가지고 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 방정식은 어쩌다 성립하는 등식. 첫 번째 요식은 x한테 4를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니? 하지만 4가 아닌 숫자를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특정한 숫자를 대입했을 땐 등호가 성립하지만 어떤 숫자를 대입했을 땐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식은 방정식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개하게 되면 똑같은 식이죠?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당연히 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식이 똑같으니까 이 식은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에서 계수비교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녀석이 있으면 이거 중학교 때도 하는 것 같은데 요게 0이 되는 방법은 x한테 무엇을 대입해도 0이 되는 방법은 a, b가 0일 때 x한테 뭘 집어넣는지 간에 0이 나오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을 수 있으려면은 x 앞에 숫자가 똑같고 y 저 상수항의 숫자가 똑같으면은 x한테 무엇을 집어넣어도 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항등식이면 x 앞에 개수들끼리 똑같고 상수항끼리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포인트는 요게 포인트인데 x하고 y라는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나왔을 때는 x에 대해서도 항등식, y에 대해서도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빵이 나오려면은 이 개수의 값들도 다 빵이어야 되고요. 개수의 값들, x 앞의 개수들, y 앞의 개수들, 상수항의 값들이 서로 같아야지만 항등식입니다. 설명할 건 없었는데 그냥 있으니까 봤습니다. 항등식의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항등식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 인지한 다음에 풀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x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써있나요? 대답이 없죠? 이 말이 x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표현이라고요? x에 대해 성립하기 때문에 x를 가지고 있는 것과 x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x를 가지고 있는 게 누가 있어? a-k가 x를 가지고 있나? 나머지 것들은 x가 없습니다.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그 문자로 반드시 내림차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수의 값들을 다 0이라고 놓을 건데요.
0이라고 놓게 되면은 a-k하고 a 플러스 k 플러스 a 값이 다 빵이니까 열법이 통해서 a 값 구할 수 있습니다. 더했습니다. a가 누구죠? a가 마이너스면 k 값도 마이너스 1인가요? ak는 똑같으니까요.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써있죠? 네, 두 번째 거는 k값의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그럼 k가 있는 것과 k가 없는 걸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k가 있는 것들이니? k가 있는 것들 묶어 썼고 k가 없는 것들 묶어 쓰고 있습니다. 둘 다 빵이 돼야지만 k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이 되는 거죠. 따라서 x값은 x가 1이면 a는 이해되셨나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미정계수법.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 사람 이름 아니야.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찾는 방법. 즉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숫자가 아닌 문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들이 미정계수입니다. 그 미정계수를 찾는 방법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찾는 방법은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게 계수비교법이거든. 그런데 숫자를 갖다 대입해서 항등식은 뭘 대입하든지 간에 등호와 성립하니까 아무거나 막 대입해도 풀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로 봐봅시다. 다음 식에서 x값에 관계없이 식이 성립합니다. 그랬을 때 a, b, c의 값을 결정해서 세 개를 곱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수비교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좌변은 최고참 계수의 값이 인가? 우변은 최고참 계수가 누구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최고참 계수가 되나요? 자, 1차 계수는 좌변의 1차 계수가 마이너스 3인데 우변의 1차 계수가 누군지 알겠어? 2a 마이너스 b c 상수항의 값은 좌변에 있는 값이 상수항 마이너스 2 우변은 상수항의 값이 처음엔 상수항이 없는 것 같아. 두 번째도 없는 것 같고 세 번째만 상수항이 있네. 상수항은 마이너스 2c가 상수항인가요? 선생님 이거 전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봐도 이해됐을까요? 그럼 c라는 녀석의 값은 1입니다. c의 값 1이었을 때 첫 번째 식은 a 플러스 b의 값 1이 되고요. 두 번째 c의 값 1이었을 때는 2a 마이너스 b의 값이 마이너스 4인가요? 두 개씩을 더했습니다. 3a의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b의 값은 3개 곱했습니다. 3개 곱한 게 누구야? 마이너스 2? 네. 혹시 안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눈 안 좋은데. 선생님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하고 심각한 짝눈인데. 한쪽 눈은 시력이 좋아. 근데 한쪽 눈은 시력이 안 좋아. 아, 너도 그래? 그래서 당구 칠 때 매우 불리해. 나는 분명히 공을 맞춘다고 쳤는데 공이 안 맞아. 당구 150점 못 쳐. 이 새끼 공부 안 하고 누가 당구 장단이래. 오이씨. 예전에 막 살던 세월이 있었어? 중학생이 150을 친다고? 중2 때. 뭘. 자, 방금 했던 방법은 계수비교법. 지금 하려는 방법은 수치대입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x라는 문자에 대해 성립하는 식이기 때문에 x한테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무조건 등호가 성립합니다. 모든 녀석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하니까 뭘 대입해도 등호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뭐 100을 대입하든 500을 대입하든 상관이 없긴 한데 그러면 산수가 불편하기 때문에 산수의 편리함을 위해서 대입할 숫자는 뭘 대입하면 밑줄 친 녀석에 뭘 대입하면 바람직할까요? x한테 0을 대입하면 이거 다 없어지나요? 그래서 산수가 편리해지겠네요? 좌변에 x한테 0 대입했더니 좌변은 마이너스 2 우변에 x한테 0 대입했더니 앞에 거 두 개는 지워지지만 뒤에 거 0 대입했더니 c의 값은 1인 거 알게 되나요? 자, 그 다음은 x-1 때문에 무엇을 대입하면 참 편리할까요? 네, 1을 대입하겠습니다. 좌변에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 우변에 1 대입하게 되면 이것들은 지워지는데 얘가 1 대입했더니 3a인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때문에 뭘 대입할까요? 네, x 플러스 2 때문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할 겁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10인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지워지고 가운데만 남습니다. 그게 6b인가? 그래서 b의 값은 2입니다. 수치 대입법이 연립 방식을 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산수가 조금 더 편리합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네. 선생님이 꼭 이 숫자를 대입하지 않아도 문제는 풀립니다. 이 숫자를 대입한 이유는 쉽게 풀기 위해서 적절한 숫자를 대입한 거고요. 항등식의 특징은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등호는 성립합니다. 시간이 7분이나 남았어. 첫 번째 다항식이 있습니다. 3차식인데 2차식으로 나누기 했을 때 목과 나머지의 값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A, B, C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식을 세운 다음에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3차식의 값은 2차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기 했더니 목세값 x 플러스 1은 곱해줄 거고 나머지의 값은 더해줬습니다. 이게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A, B, C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최고차항 계수의 값은 계수를 비교하는 편이거든. 좌변은 최고차항 계수의 값은 1이고 우변도 최고차항 계수의 값은 1인가요? 근데 2차항 계수의 값은 A인데 오른쪽 2차항 계수는 누구야? 1차항 계수의 값은 누구죠? 맞아. 상수항의 값은 우변에서 상수항이 누구죠? 그냥 계수만 비교해서 풀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나머지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은 3차식인데 3차식의 값을 2차식으로 나누겠습니다.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게 하면 목세값은 몇 차식일까요? 네, 목세값은 1차식일 겁니다. 그래야지 왼쪽도 3차식이고 오른쪽도 3차식일 겁니다. 이걸로 나누게 했는데 2차식으로 나누게 하면은 나머지는 몇 차가 될까요? 1차요. 네, 2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의 값은 1차 이하의 나머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1차 이하면 나머지의 값을 ax 플러스 b라고 합시다. a가 빵이면 상수항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이제 숫자를 대입하려고 합니다. 적절한 숫자는 요거 밑줄 친 걸 보고서 숫자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1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3만 대입하면은 a, b의 값을 구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애들이 문제 다 풀고 나서 a의 값은 누구, b의 값은 누구라고 답을 쓰면 이건 빵점 처리합니다. 이게 빵점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a가 누구, b가 누구라고만 밝히면 나머지를 구한 게 아닙니다. 나머지는 ax 플러스 b를 구해주셔야 됩니다.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더니 좌변은 0인가요? 1 대입하면 요 밑줄 친 거에서 x-을 때문에 다 지워지는 거죠. 다 빵이죠? 그래서 1 대입했더니 a 플러스 b고요. 마이너스 3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다 더했더니 50, 아니다 60인가? 마이너스 60? 좌변은 마이너스 60입니다.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다 통으로 다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a 플러스 b인가요? 두 식을 빼야 되겠구나. 뺐습니다. 뺐더니 60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4a입니다. a의 값은 15고요. b의 값은 마이너스 15인가요? 나머지의 값은 이렇게 답을 해주실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나머지 정리를 설명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나머지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A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A라는 식을 B라는 식으로 나누겠더니 목세값이 Q가 되고 나머지가 R이면 우리가 지금 A라는 녀석의 값은 BQ 플러스 R이라고 쓰는 거 우리는 쓸 줄 알고 있습니다. fx라고 하는 녀석은 x라는 문자의 식 그거를 gx라는 x라는 문자의 식으로 나누게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세값이 qx가 됐고요. 나머지는 rx가 됐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내가 gx 값 대신에 x-알파라고 쓴다면 나머지는 그것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죠? 상수가 나와야 되니까 x라는 문자의 식이 아닌 숫자가 나와야 되겠군요.
그럼 fx라는 녀석의 값을 1차식 x-알파로 나누기 했더니 몫의 값은 qx고 나머지의 값은 숫자 r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x-알파로 나누기 한 나머지의 값을 물어봤을 때에는 나머지만 구하라고 한다면 양변의 x값 대신에 알파만 대입하게 되면 좌변값은 f알파, 우변값은 알파 대입하면 지워지니까 r이 되는 건가요? fx라는 녀석을 x-알파로 나누기 한 나머지를 구하라고 한다면 식에다 알파만 대입하면 나머지예요. 그게 나머지 정리. fx라고 하는 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x의 1창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아니라 x 앞에 있는 개수가 a인 걸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1차식으로 나누기 했으니까 나머지는 r이 될 겁니다. 지금은 무엇을 대입하면 될까? 나머지 구할 때 네, 마이너스 a분의 b를 갖다 대입하면은 나머지가 나오겠군요. x값 대신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해서 이걸 없애버리면 이게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군요. 결국은 이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녀석이 빵이 들어가는 x값만 대입하면 되겠네.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바로 문제로 갔습니다. 나머지 정리의 문제 유형이 꽤 많습니다. 나머지 정리 파트는 배울 때는 엄청 쉬운데 숙제로 푸는 문제들이 레벨이 엄청 높은 문제가 많습니다.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문제도 있는데 아마 당신들 꽤 많은 횟수를 풀어줘야지만 겨우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된 3차식이 있는데 이 3차식의 값을 x 플러스 1로 나누기 한 나머지의 값이 9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x 플러스 3으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녀석은 다 이런 식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정리부터는 어차피 x 플러스 2로 나누기 한 나머지의 값은 이게 빵이 들어가는 x의 값 마이너스 1을 대입만 하면 나머지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마이너스 2만 대입하겠습니다. 나 지금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만 대입한 게 나머지고요. 그 나머지의 값이 문제에서 9라고 얘기했나요? 그러면은 2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항했고요. 왼쪽에 있는 값이 이게 마이너스 3가? 산수 설렁설렁했어요. 확인 바랍니다. 그럼 a의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a가 마이너스이어서 저 식은 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인데 x 플러스 3으로 나누기 하라고 하니까 뭘 대입하라고요? 마이너스 3만 대입하면 나머지입니다. 마이너스 3 대입했습니다. 답이 7인가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아예 지금 이해되시는 거 맞나요? 두 번째 문제가 x 플러스로 나누기 했을 때 나머지 값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입하자고요?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한 녀석의 값이 문제에서 1이라고 합니다. 3 대입한 녀석의 값은 또 9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3 대입하고 있습니다. 두 개 연립해서 a, b를 구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 식에서는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가? 아니 잘못했네. b의 값이 a 플러스 1? 그 b의 값 a 플러스를 대입해서 풀려고요. 3으로 약분한 다음에 대입할까? 3으로 약분했더니 9 플러스 3a 플러스 b인데 b 값 대신 a 플러스 1 대입했습니다. 3으로 약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a 값 구하려고요. 4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8? 네. a는 마이너스입니다. a가 마이너스면 b의 값은 마이너스 1? 네. 지금 하는 건 연립 방식밖에 없네요. 시간이 나한테 40분 정도 있었어야지 진도 올라갔을 건데. 에이씨, 안타깝다. 7시 1분이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배운 데까지만 개연성 수학 풀어보는 게 숙제입니다. 숙제량이 되게 적습니다.